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연립방정식은 요거야. 요 막대가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 그럼 위로도 가면 안 되고 아래로도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파란색은 빨간색 두 개 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힘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얘를 F1, F2, F3라고 할게. 그러면은 1번 R자 힘이 0이니까 F1 더하기 F3가 F2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안 움직이는 상태야. 두 번째, 얘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회전도 안 해. 그러면은 회전축이 여기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이랑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싸워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다 놓잖아. 그러면은 F1 곱하기 A는 F3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립을 세워주면 돼. 이해돼? 그래서 계속 이제 연립하는 식의 그 문제를 쌤이 계속 보여줄 거야. 자, 좀만 더 얘기해 볼게. 내가 받침대가 여기 있으니까 회전축을 여기로 설정을 했어. 그런데 가장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 정지에 있잖아. 혹은 역학적 평형이 이뤘잖아. 그러면은 이게 정말 중요해. 축을 아무데나 날게. 설정 가능. 이게 맞돌이야, 맞돌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문제 푸는데 유리하게 축을 설정하면 돼. 즉, 야, 회전하지 않는데 특별한 축이 있을까? 회전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어떻게 회전할까? 이렇게 회전해. 그럼 축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한다고 쳐봐. 그럼 축이 여기 있잖아. 이게 회전이 이게 축이 아니지. 이게 축이면 내가 이렇게 돌아야 하잖아, 그렇지? 이해돼? 근데 정지해 있으면은 특별한 축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즉 아무데나 축으로 놔도 돼. 무슨 말이냐? 여기를 축으로 놔도 돼. 여기를 축으로 놓잖아. 그럼 뭐와 뭐의 싸움이야? 얘와 얘의 싸움이지. 그래서 얘 곱하기 B는 얘 곱하기 A 더하기 B를 놓을 수 있겠지. 만약에 여기를 축으로 놔? 그럼 얘와 얘의 싸움이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좋아. 그래서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쌤이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거 적지 마. 여기 있고 여기 1이라고 놓고 여기 2라고 놓을게. 자, 여기가 100N이 있고 여기가 50N 있다고 칠게.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두 힘만 작용을 하면은 막대는 밑으로 꺼져야 하잖아. 근데 가만히 정지해 있지. 그럼 무슨 힘이 있어야 돼? 받침대가 막대를 위로 받치는 힘이 있어야겠지. 얘가 몇일까? 200. 그래. 왜? 200 아니야. 야, 밑에 힘 총 몇 개 있어? 3개지. 근데 밑으로 몇이야? 150.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면 안 돼. 이거는 곱하는 건 회전에 대한 얘기야. 지금은 위냐 아래냐야. 아래로 150이지. 그럼 위로 150 있어야 정지하지. 그러니까 150이다. 이게 연립 첫 번째. 괜찮아? 그러니까 쌤이 지금 처음 수업하니까 이렇게 숫자 쓰는 거지. 눈으로 탁탁탁탁탁탁 해서 한 5초 만에 푸는 거 계속 알려줄 거야. 알겠지? 기술이 굉장히 많아. 그 수능 과목이라는 것은 저기 대치동 암흑의 스킬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애석하게도 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수업을 해줄 거야. 근데 그만큼 어렵게 나오지 않겠지만, 너희가 이제 완자랑 하이탑 문제를 보잖아. 웬만한 연립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아. 특히 완자 같은 거 어려운 거 봐봐. 그래서 쌤이 좀 많이 알려줄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얘네가 회전하는 걸 생각해 볼 건데, 여기를 축으로 놔볼게. 여기를 축으로 놓는 걸 1번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를 축으로 놓으면, 그러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축을 아무 데나 놔도 돼. 근데 내가 여기다 놔볼게. 그럼 얘와 얘의 싸움이지. 해볼게. 자, 100 곱하기 1은?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할게. 100 곱하기 1은? 그러니까 아니,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자. 자, 타우 C. 시계 방향은 얘야, 얘야. 얘다, 그치? 그럼 2 곱하기 50이라고 할 수 있겠지. 타우 반은? 뭐야? 저거지? 100 곱하기 1이지, 그치? 둘이 같아 달라? 같네. 좋아. 이번에는 내가 축을 여기다 놓을게. 정지해 있으니까 축을 아무 데나 놔도 돼. 여기다 놓는다. 그럼 뭐와 뭐의 싸움이야? 얘와 얘의 싸움이지. 해볼게. 2번. 자, 타우 C. 자, 토크 C. 시계 방향. 여기가 축이면 시계 방향은 얘야, 얘야. 얘다, 그치? 그럼 뭐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150 곱하기 2라고 하면 되지. 거리 이해돼? 잘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자, 타우 반은 반시계로 회전하는 힘은 얘기했다, 그치? 그럼 100 곱하기 뭐야? 1이야? 3이지. 그 축으로부터 거리야. 둘이 같아 달라? 오, 신기하다, 그치?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쌤 얘도 해보자. 얘가 축이야? 그럼 축이 저기면은 요거랑 요거의 싸움이지. 시계는 뭐야? 토크 시. 얘야. 얘다, 그치? 그럼 50 곱하기 몇이야? 3이지. 그럼 토크 반은 150 곱하기 1이지. 맞아, 아니야? 맞네. 역학적 평형을 이룬 또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어디다 축을 놔도 항상 같네. 증명 끝. 알겠지? 수식으로 알파벳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유리한 지점이 있겠지, 축을 놨을 때. 그것만 찾으면 되겠지. 연립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거를 쌤이 계속 알려줄 거야. 자, 이해됐지? 요것도 천천히 읽어봐. 천천히 읽어보고 좀만 더 얘기할게. 자, 밑에 물체의 안정성. 혹시 추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 쌤이 에어컨을 좀 올렸거든. 자, 물체가 평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그리고 이 밑에 두 개 그림 좀 볼게. 얘와 얘는 얘가 안정한 상태야. 왜냐면은 얘는 물체를 살짝 일로 가잖아. 그럼 다시 가운데로 오려고 하겠지. 일로 가려고 하겠지. 즉 지금 있는 위치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잖아, 얘는. 그래서 얘가 안정하다. 근데 얘는 살짝만 옆으로 가면은 일로 가버리잖아. 일로 가면은 일로 가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하다. 이해됐지? 별거 없네. 자, 무게중심. 우리 초딩 때나 아니면 장난감으로 요런 새 장난감 혹시 본 적 있니?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이해되지? 그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놨을 때 지금 화가거든. 손가락을 이렇게 놨을 때 얘가 떠 있잖아. 그 이유가 여기가 무게중심이라서 그래. 이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그 물체의 모든, 여기 밑에 막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자, 물체를 이루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하나하나 다 무게를 가지고 있겠지. 아니, 원소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 다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의 그 무게를 잴 때는 걔네들을 다 합쳐야 하는데, 수학적으로 얘네가 모두 합쳐서 어떤 특정한 점에 몰려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다시 요렇게 10kg짜리 돌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사실 얘를 이루는 수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중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내가 풀려면은 이 모든 원소들을 하나하나 고려할 수 없어. 그래서 계산 결과 어떤 특정한 점에 10kg가 모여있고 걔네들이 한 점에서 그 하나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게중심이야. 알겠지? 그리고 무게중심에 대한 계산은 쌤이 좀 이따 많이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물체의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뭉쳐있는 그 점이란 얘기고, 그 점은 어떻게 찾냐? 자, 이렇게 원이나 사각형, 구 같이 대칭 모양인 도형이나 아니면은 평면 도형들은 딱 가운데가 무게중심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은 무게중심을 찾기가 어려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물체의 아무 점이나 위에 잡아. 그 다음 줄로 매달아. 그럼 얘가 딱 멈추겠지. 그래서 그 줄로부터 연직선으로 선 하나 그어. 얘는 표시해 놓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물체의 다른 점 아무데나, 여기겠네. 여기를 잡아서 또 매달아. 그러면은 매달았을 때 또 정지한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또 연직선으로 선을 그어. 그럼 원래 그은 선과 이 그은 선이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게 무게중심이야. 괜찮아? 오케이. 무게중심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컵이 있는데 이렇게 컵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랑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둘 중에 이 안정하다는 게 둘 중에 뭐가 더 안정한 느낌일까?
그러니까 탁 쳤을 때 잘 안 넘어지는 게 얘일까 얘일까? 얘겠다, 그치? 직관적으로 밑바닥이 넓으면 내가 툭 쳐도 얘가 잘 쓰러지지 않잖아. 근데 밑바닥이 좁으면 살짝만 쳐도 떨어지겠지. 그거를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 컵이라는 것도 결국에 수많은 질량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걔네들을 한 점에 있는 걸로 여길 수 있다고 했지. 수학적으로 걔를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밑면이 자, 밑면이 얘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물체가 밑에 많이 있을까, 위에 많이 있을까? 밑에 많이 있겠지. 그럼 무게중심은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느낌적으로 밑에 있겠지. 왜냐면 밑에 물체들이 더 많으니까 무게중심, 전체의 무게가 하나로 모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게중심 밑에 있겠지, 그치? 자,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들게. 이 컵을 들면은 무게중심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옮겨지겠지. 근데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축을 연장선을 그었을 때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축이라고 보면은 힘이 일로 작용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 검은색 힘은 요거와 요거로 분해할 수 있지. 잘 보이나? 다시 천천히 하자. 무게가 지금 빨간색의 화살표가 무게야. 근데 이 빨간색은 다시 요렇게와 요렇게로 수직 성분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얘는 사용이 없고 얘가 소용이 있다 했잖아. 다시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요 축에서 회전을 일으키는 방향은 이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들어 올려도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힘이 일로 작용해서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야.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이 작용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다시 물체가 회전하는 그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무게중심까지 선을 이었을 때 이 축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물체를 물리적으로 넘어뜨리려면은 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 이 회전축보다 오른쪽으로 가야지. 무게중심이 일로 간다고 쳐봐. 여기로 간다고 쳐봐. 그럼 얘는 힘이 일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넘어지겠지. 반면에 이 오른쪽처럼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애들은 회전축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살짝만 회전시켜도 이 회전축의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회전 각도가. 그래서 조금만 회전시켜도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버려서 얘가 돌림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물체가 안정적이려면 뭐야?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면 돼. 메시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겠지. 메시가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겠지. 좋아. 그래서 밑줄만 쳐보자. 자, 물체의 무게중심에 내린 연직선이 바닥면 범위 안에 있을 때 물체가 안정적이다. 바닥면이라는 것은 요거야.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 무게중심이 요 영역 안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원래대로 가려는 힘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좀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회전 힘을 좀 적용을 해서.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것만 살짝 봐. 피사이사탑이 넘어지려면은 피사이사탑이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연장선 여기까지 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피사이사탑이 이런 식으로 돼야 넘어지겠지. 무게중심이 그 회전축 이쪽으로 가야 넘어지겠지. 그래서 하이탑 뒤쪽에는 이 물체가 쓰러질 수 있는 최소 각도를 묻는 문제도 있어. 나중에 같이 풀 거야, 알겠지? 정색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계속 당연한 얘기니까 계속 해볼게. 자, 구조물의 안정성. 그러면은 지금 쌤이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물체가 안정적이려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 바닥면이 넓어야겠지. 바닥면이 넓다는 얘기는 무게중심이 많이 움직여도 계속 바닥면 여기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야. 두 번째,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얘와 얘 두 개를 봤을 때 누가 더 안정적일까? 얘가 더 안정적이겠지.
왜냐면 얘는 좁잖아. 좁다는 거는 이 축 중심으로 살짝만 회전해도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게 일로만 가도 넘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면 넘어지는 거 이해되는데? 좋아. 근데 바닥면이 엄청 넓어. 그러면 내가 봐봐. 같은 각도를 회전시켜도 이 세타야. 같은 각도를 회전시켜도 얘는 넘어지고 얘 안 넘어진다고. 이해되는데? 좋아. 그래서 바닥면이 넓어야 되고, 두 번째,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야지.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은 같은 각도를 회전시켜도 얘는 높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가면 되거든, 좀만.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야 하니까 회전 각도가 다르단 말이야, 넘어지려면. 괜찮지? 두 개만 외우자. 바닥이 넓을수록, 그리고 무게중심이 밑에 있을수록.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예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얘도 한번 읽어보고, 혹시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은 쌤한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하이탑 개념은 거의 다 얘기했고, 꼭 혼자서 읽어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도르래 얘기만 좀 할게. 도르래. 계산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에 계산이 좀 나오거든. 자, 도르래가 두 개가 있어.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설명해 줄게.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 얘는 물체가 여기 있고 내가 일로 당겨서 얘를 들어 올리는 거야. 괜찮지? 근데 도르래는 모양이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물체랑 똑같은 힘으로 당겨야 움직이겠지. 이해돼? 봐봐. 이런 힘, 이렇게 바라보면 돼. 도르래가 있으면은 여기가 회전축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W와 이쪽 F가 작용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개씩을 세울 수 있겠지. C랑 반. 자, 토크 C는 둘 중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얘잖아, 그치? 일로 가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F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고, 반시계 방향 회전은 얘겠지. W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겠지. 둘이 같아야 하니까 F는 W다 라고 씩 세우면 돼.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이 축바퀴. 축바퀴는 얘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있고 더 큰 원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작은 원통, 큰 원통이 있는 거야. 그럼 요거를 내가 식을 세워볼게. 자, 축이 여기다, 그치? 그러면은 토크 C랑 토크 판 세워볼게. 토크 C는 둘 중에 시계 방향이 어디야? 얘겠지? 뭐 곱하기 뭐야? F 곱하기 B.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은 W 곱하기 A지, 그치? 그래서 둘이 식을 같다고 세우면 되겠네. F 곱하기 B는 W 곱하기 A다. 그럼 F는 B분의 A, W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둘 중에 누가 커? B가 크잖아. 그치? 이거 작지? 그러면 F 자체는 W보다 더 작은 힘이겠지. 그래서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만약에 길이 B가 1:2야. 그리고 여기가 100N이야. 그럼 내가 몇으로 당기면 딱 당겨질까? 50이겠지. 곱하기 머릿속으로 돼? 100 곱하기 1은 50 곱하기 2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좋아. 그 축바퀴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움직도르래도 얘기를 좀 해줄게. 얘는 이름이 움직도르래인데 도르래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자, 장력이 이렇게 존재해. 그리고 내가 당기는 힘 F가 있고 무게가 W 이렇게 있는 거야. 요 세 개가 힘이 있고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식 두 개 세울 수 있지. 첫 번째, T 더하기 F는 W다. 괜찮아? 두 번째, 자, 정지해 있다고 칠게. 그러면은 회전하지 않는 거잖아. 내가 회전축을 여기로 설정을 할게. 자, 정지해 있어 또는 역학적 평형을 이루. 그러면은 축을 아무데나 놔도 되잖아. 그럼 축을 여기다 놨을 때, 자, W가 쌤이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W가 축 위에 있잖아. 축에 작용하는 힘들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축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 그럼 얘랑 얘만 있는 거야. 그래서 토크 C는 둘 중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얘지. 그래서 T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토크 반은 얘겠지. F 곱하기 R이라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둘이 같다고 하니까 T는 F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W는 EF가 되겠네. 즉 둘 다 F가 T가 되고 여기가 EW가 되고 ET가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 움직도를 되면은 요 무게를 반절 나눠 가자. 이해됐니? 만약에 얘는 그냥 외워놔. 여기가 100N이야? 그러면 장력과, 이게 장력이라 하거든? 당기는 힘 각각 몇일까? 50, 50이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하이탑 문제가 12번까지 있거든. 그거 숙제로 좀 해보고 30분 남았는데 쌤이랑 프린트 좀 할게. 여기 쌤이 좀 프린트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너희가 잘 가지고 정리해줘라. 여기 이거는 수업 양이 좀 돼서 수업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수업하다 끝나면은 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이거 아니고 이거보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야. 근데 지금부터는 좀 문제를 푸는데 너희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할게. 자, 연장선 기법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얘를 좀 먼저 같이 풀어볼게. 1페이지 Q1번. 자, 좀 복잡해 보인다. 회전축이 있고 막대가 있는데 각도를 이런 식으로 주는 힘이랑 이런 식으로 주는 힘이 있어. 근데 얘가 회전을 어느 쪽으로 하냐 문제야. 생각을 해볼게. 자, 토크 공식이 뭐였어? 거리 곱하기 힘이었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 이게 아니고 쌤이랑 같이 풀면서 익히려는 거야. 그러면은 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60 곱하기 10, 80 곱하기 5 두 개 비교하면 될까? 안 되지. 왜냐면은 비스듬한 각도잖아. 그러면은 축의 수직인 성분만 생각해야 한다고. 좋아. 그래서 이거 그냥 봐, 알겠지? 보고 쌤이 필기할 시간 줄게. 자, 이 10N을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겠다, 그치? 30도니까 여기가 5N 되고 5루트 3 돼. 맞아,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분해해볼게. 이렇게. 자, 숫자가 마음에 안 들지만 1대1 대 루트 2잖아. 그래서 루트 2분의 5 루트 2라고 할게. 괜찮아? 좋아. 그러면은 이 둘 중에 4개 중에 어떤 힘은 없애야 돼?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지. 축의 평행한 힘은 필요가 없어. 축의 수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산해 볼게. 자, 토크 C.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얘랑 얘 중에 뭐야? 얘다,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60이라고 할게. 괜찮아? 그 다음에 토크 반은 반시계 방향 작용하는 힘은 얘지. 그럼 80 곱하기 2분의 5 루트 2 곱하기 80.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 회전을 물어보니까 계산해 볼게. 300이고 40 200 루트 2지. 누가 클까? 3하고 2 루트 2 비교하면 되지. 300이 더 크네. 맞아, 아니야? 3하고 100 나누면 3하고 2 루트 2잖아. 그럼 얘는 루트 9고 루트 8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기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해돼? 좋아. 근데 두 번째, 회전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대.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 조건 없어지고 그냥 F1, F2, B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에 좀 더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계산이 아니고 너희가 문자로 놨을 때 몇 대 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별거 없지. 이렇게 놓게. 자, 여기 F1이면은 얘는 몇 F1일까? 이렇게 쪼갰을 때 2분의 1 F1이겠지. 맞아, 아니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좋아. 그럼 여기 수직인 것만 뽑아내자. 여기는 몇 F2라 할까? 2분의 루트 2 F2라고 하겠지. 이해되는데? 그럼 토크 C는? 둘 중에 C는 뭐야? 2분의 1 F1 쪽이지. 그래서 2분의 1 F1 곱하기 6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토크 반은 2분의 루트 2 F2 곱하기 80이지. 그럼 두 개 같다고 놓으면 되니까 30 F1 40 F2. 그래서 F 40 루트 2구나. 미안해. 그래서 F1 대 F2는 4 루트 2 대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내항과 외항.
이게 답이네. 괜찮아? 자, 이거는 아직 건들지 말고 얘만 1, 2번 한번 풀어봐 다시. 혹시 막히면 쌤이 바로 알려줄게 다시. 쌤이 아까 쓴 거 지운 거 미안해. 첫 번째 문제 풀어보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보고. 천천히 해봐. 이게 사인 코사인은 아니고 여기가 지금 여기 온지는 알겠어? 1대 2대 루트 3인데 여기도 1대 1대 루트 2거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하면 돼. 5에다가 루트 2분의 1 하면 돼. 좋아. 잘하는 거. 이거 이해돼? 암호를 해독해야겠는데. 오케이. 쌤이 수업 영상 유튜브 올리고 그 링크 하나씩 보내줄 테니까 천천히 봐야겠지? 수업 때는 조금 빠르게 해도 보면서 다시 해봐. 다 쓴 사람은 쌤 쳐다봐. 천천히 해도 돼. 이제 또 볼까? 아, 쌤이 너무 수업만 해서 미안해. 근데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수업할 땐 수업밖에 못하는 것 같고, 딴 얘기 잠깐 하면은 쌤이 저기 빅스 지방령이거든? 그래서 빅스에서 보면은 아는 체 안 해도 돼. 이제 안 해도 된다, 알겠지? 빅스 좋아. 빅스 많이 와. 자, 쌤이 하려는 게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좀 색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연장선 기법. 연장선 기법이 뭐냐면, 자, 얘들아 봐봐. 우리 토크를 계산할 때 R 곱하기 F였잖아, 그치? 근데 정확히 말하면 R 곱하기 F가 아니고 R 곱하기 F 중에서 이 막대, 회전축과 수직인 성분을 곱한 거지. 다시, 거리 곱하기 단순히 힘이 아니고 거리 곱하기 힘 중에서 회전축과 수직인 성분을 곱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게. F 중에서 회전축과 수직인 성분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얘를 사인 얘기를 써도 되는데 사인 얘기 안 할게. 얘를 이렇게 해도 돼. 아, 나는 F를 바꾸기 싫어. R을 바꿀 거야. 요게 연장선 기법이고 선생님 보여줄게. 다시. 자, 힘이 있잖아. 힘이 비스듬하지. 그럼 우리가 한 거는 힘을 쪼갰어. 그래서 회전축과 수직인 성분만 생각했어. 두 번째로 이렇게 할 거야. 힘을 안 바꾸고 요 거리를 회전축의 수직인 거리로 만들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다르게 풀어볼게. 이거 바로 풀어본다. 자, 뭐냐면은 이 F1을 연장선을 쭉 그어. 그 다음에 F1은 안 바꾸고 이 거리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회전축에서 이 힘의 수직인 성분을 생각할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60이지. 여기 30도잖아.
그럼 여기가 몇일까? 30이지. 이해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로 할 거야 그냥. 자, 토크 얘는 뭐야? 시계지? 10 곱하기 30으로 처리할 거야. 그럼 300 아까처럼 된다, 그치?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연장선을 힘을 분해하지 않고 거리를 분해할 거야.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요게 되게 그러니까 이걸 풀면 엄청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따 보여준다. 그래서 요거는 얘는 그대로 놓고 거리가 80이었는데 45도라는 각도로 1대1대 루트가 될 거잖아. 그럼 여기가 거리가 몇이 돼? 40 루트이지. 그래서 토크 반이라는 것은 5 곱하기 40 루트 2 해서 200 루트 2. 아까처럼 똑같지? 위에가 크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돼. 이거 한번 해봐. 연장선으로 풀어본다. 얘가 더 간편할 때가 있다. 별거 없어. 힘을 쭉 연장선 그어.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그 선까지 수직을 내려. 그 길이를 곱할 거야. 힘 그대로 있고 거리가 힘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곱하는 거야. 뭐 이거는 계산이 비슷하다,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연장선을 쓰는 게 아니고 연장선을 쓸 때 편한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 놓으라는 거야. 연장선 기법이 있구나, 이렇게. 된 사람은 넘어가 봐. 자, 문제를 살짝 읽어볼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화살표가 많이 어렵거든. 자, 회전축과 연결된 길이 4m 막대가 있고 중심에 2kg을 설치했어. 그러면은 4m니까 2m, 2m겠지. 그리고 막대 끝에 줄을 이렇게 설치했어. 벽에 고정돼 있다. 이거에 대한 얘기야. 천천히 해볼게. 자, 중력 가속도 10이라는 것은 질량,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중3 때 배우거든? 근데 그냥 10 곱하기 질량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 느낌이야. 2kg이잖아. 얘가 질량이거든? 그 무게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10을 곱해서 20N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알겠지? 이거는 그냥 기억해놔. 암기해놓고. 자, 첫 번째 모양부터 좀 볼게. 자, 얘가 정지해 있다, 그치? 막대에 만약에 얘만 힘이 있으면은 얘는 떨어져야지. 아니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해야지. 맞아, 아니야? 다시. 회전축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힘이 얘만 존재하면 이렇게 돼야 하잖아. 근데 안 움직이지. 왜 그럴까?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 그치? 얘를 T라고 놓을게. 그러면은 결국에 얘와 얘의 싸움이야. 이 T라는 것은 얘들아, 일단 20N은 이 물체를, 이 막대를 시계로 움직일까 반시계로 움직일까? 시계로 움직이겠지. 그럼 T는 축 중심으로 이쪽이니까 반시계로 갈 것 같다, 그치?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30도니까 특수각이네. 요거를 몇 T라고 하면 될까? 2분의 1T. 이해되는데? 다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쫙쫙쫙쫙. 그럼 여기가 T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T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30도니까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위로, 자, 여기가 T가 존재하지만 위로 2분의 1T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뭐냐면은, 자, 두 가지가 힘이 싸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토크는 얘겠다, 그치? 20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다시 하지. 여기서 2는 요 거리가 2야. 괜찮아? 그래서 20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토크 반은
2분의 1t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겠지.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 이해되는데? 좋아. 그럼 40. 얘가 2t니까 t는 2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돼? 좋아.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 쌤이 좀 이따 이거 풀 시간 줄게. 그냥 눈으로만 잘 익혀놔. 얘를 볼 건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네. 여기가 20N 이렇게 돼 있고 장력이 이쪽으로 작용해. 그럼 회전축이 여기야. 그럼 얘들아 이 힘은 얘를 시계로 움직이겠지. 요 힘은 얘를 반시계로 움직이겠지. 둘이 싸워서 비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식을 써볼게. 어떻게 했을까? 요 20N 어떻게 잘라야 돼? 축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요거의 수직인 요 방향으로 잘라야 돼. 삼각형을 요딴 식으로 만들면 돼. 그리고 좀 어렵잖아. 여기 30도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60도다 그치? 그럼 여기가 60도다 그치? 그럼 여기 30도다 그치? 30도다. 이해되는데? 그래서 요 힘은 20 곱하기 코사인 30이잖아. 그래서 1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코사인이 어려우면 이거. 여기 30도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잘못 틀렸다 그치? 코사인 30이니까 2분 10 루트 3. 맞아 아니야? 다시 요 방향은 10 루트 3이야. 이해돼? 그리고 t도 쪼개야 돼. 짜증나네. 좋아. t를 또 이렇게 쪼개야겠지. 그럼 여기 60도니까 여기 2분의 1t겠지. 잘 따라오고 있니? 그래서 얘와 얘의 싸움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자 계산해볼게. 토크 C 시계라는 거는 10 루트 3이다. 10 루트 3 곱하기 거리가 여기는 2다 그치? 아까 4m가 유지가 되는 거야. 2. 그리고 토크 반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t가 아니고 2분의 1t 해줘야 돼. 이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2분의 1t 곱하기 4 해서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2t는 20 루트 3 t는 10 루트 3. 아까랑 좀 다르다 그치? 자, 요 두 개 한번 해봐. 삼각형 쪼개는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극복해라. 천천히 해봐. 쌤이 돌아가면서 좀만 봐줄게. 삼각형 쪼개는 거 좀 어렵지? 근데 요거는 그 쌤이 다른 거 해갖고요. 지워봐. 이것도 지워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얘도 쪼개야겠다, 그치? 요것만 좀 보여줄게. 얘들아, 요거 헷갈리는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그러니까 회전축이 요거야. 그럼 요거에 수직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얘가 20N이잖아. 길게 쓸게, 이렇게. 20N. 근데 파란색이 지금 검은색이랑 수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걸 긋고 얘가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 왜냐면 파란색을 빨간색 두 개로 분해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와 얘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그려. 그 다음 여기 3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60도지. 그럼
그럼 여기가 60도겠지. 왜냐면 파란색이랑 요 선이 이렇게 수직이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 30도겠지.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여기는 다른 색으로 할까? 이것만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 거 할게. 그러면 20 코사인 3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10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가 t야. 근데 t랑 지금 검은색이 수직이 아니잖아. 그래서 t를 쪼개야 돼. 요렇게랑 요렇게 쪼갤 거야. 쪼개는 게 지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직사각형 만드는 거야. 그 다음 요 성분만 보면 될 건데 얘는 여기가 60도니까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t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수직인 걸 쪼개는 거야. 좋아. 일단 눈으로 익혀놔. 자, 해보면 알겠지만 짜증나지? 개 짜증나잖아. 그래서 연장선으로 풀어보자. 봐봐. 밑에. 자, 이거 20N 이렇게 쓸게. 그리고 얘가 개 짜증나네. 얘가 t지, 그치? 연장선이 뭐냐면은 힘을 안 바꾼다. 힘을 그냥 쭉 이렇게 이어버려. 이렇게 쭉. 오케이? 다시. 얘가 t 알겠지? 그리고 거리를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버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잖아. 여기 30도니까 여기 2지. 그래서 토크 C라는 것은 얘야. 얘는 안 바뀌어. 얘는 수직이니까 냅둬. 20 곱하기 2가 돼. 여기가 2니까. 그리고 토크 반은 이게 빨라져. T 곱하기 2가 돼. 그래서 둘이 갖다 놓으니까 T는 20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나? 그치? 이렇게 연장선은 힘을 분해하지 않고 힘선을 쭉 그은 다음에 그 회전축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리면 돼. 이해돼? 좋아. 얘 해볼게. 얘를 힘을 쭉 내려 20.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구해. 이 거리. 여기 2잖아. 60도지. 루트 3 되겠네. 토크 C라는 것은 20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장력은 이쪽이잖아, 그치? 장력 T네. 그럼 내가 수직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겠다. 그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해돼?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 4고 여기가 2겠네, 그치? 그럼 토크 반은 T 곱하기 2잖아, 그치? 둘이 같으니까 T는 10루트 3이다. 간편해, 편해? 아, 간편해, 편해. 간편해, 불편해? 간편하지? 연장선 해봐. 그러니까 연장선이 무조건 만능은 아닌데 이걸 쓰면 편할 때가 있다. 그럼 연장선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얘기야. 이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크다. 근데 위에처럼 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뭐 지금 선생님 수업 때 갑작스럽게 시키니까 도형 쪼개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집에서 한번 해봐. 복습만 잘해라. 선생님 수업 엄청 많이 하니까. 힘을 연장선 긋고 회전축에서 거기까지 수직 내려서 그 두 개를 곱해버린다. 그래서 감을 빨리 잘 잡길 바래. 그럼 밑에 봅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고생을 하고 있는 문제네. 이거 수능 문제야. 이거 되게 유명한 수능 문제고, 야, 여러 개 연립을 해야 돼.
일단은 밑에서 연립해야 되고 위에서 연립해야 돼. 그러니까 푸는 그 쌤이 문제를 푸는 방법 아직 얘기를 많이 안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어쨌든 얘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철수와 영희가 서커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회전축을 놨을 때 회전하지 않대.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문제인데,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쌤이 이거를 연장선 기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연장선 기법 하면 바로 풀릴 수 있어. 일단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쌤이 설명해 줄게. 자,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의 중간에 질량이 그냥 4m짜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4m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공은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물체의 중간에서 화살표 내리면 돼. 그리고 A라는 막대도 이 무게중심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 딱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2m이 이렇게 있는 거고, M0는 생각할게. 0이가 이렇게 화살표로 3m이 있는 상황이야. 화살표가 4개가 있어. 그리고 그 4개가, 자,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일직선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두 힘은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회전시키려는 성질이 있겠지. 요 두 개는 이쪽으로 회전시키려는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반시계와 시계의 싸움인데 둘이 0된다로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할 일은 이거야. 철수부터 생각할 건데, 철수의 힘이 이렇게 있고 중심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회전축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거리가 R이 되고 이게 F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힘을 먼저 곱해야 돼. 근데 이 회전축과 힘이 수직이 아니잖아. 그래서 힘을 사실은 이렇게 쪼개야 돼.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 1. 그냥 듣기만 해야겠지? 두 번째, 요 공 회전축 여기 있고 힘이 여기 있으면은 요 파란색 3m짜리를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 곱하기 얘를 해줘야 돼. 그리고 얘는 얘 곱하기 이걸 또 쪼개서 이렇게 해서 얘 곱하기 얘 해줘야 돼. 그리고 얘는 진짜 하기 싫다, 그치? 얘 곱하기 요렇게 수직해서 얘 해줘야 돼. 근데 요렇게 풀지 말고 이 연장선 기법을 활용하면은 여기가 4m짜리를 이렇게 쭉 내린다. 그러니까 힘을 안 건드릴 거야. 그리고 여기서 3m 이렇게 쭉 내려. 3 스몰 m. 그리고 여기가 2 스몰 m. 여기가 3 라지 m이야. 힘을 안 바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중심축으로부터 여기까지 내릴 거야. 이 거리만 볼 거야. 여기가 2m다, 그치? 그 여기는 1m네. 그 여기가 지금 전체가 5m니까 여기가 2.5m거든. 그래서 여기가 0.5가 돼. 그리고 여기가 3m가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 자, 토크 시계로 회전하는 건 이 두 개인데 얘가 2 스몰 m 곱하기 0.5 더하기 3 라지 m 곱하기 거리가 3이니까 3. 이게 시계 방향 회전이고, 반시계 방향 회전은 저쪽 4, 이게 뭐야? 라지 m이구나. 라지 m 곱하기 2 더하기 3 스몰 m 곱하기 1 해서 둘이 같다 고두면은 m은 뭐 2 스몰 m 이렇게 나와. 연장선 기법을 하면은 요런 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쉽게 풀린다 이거야. 요것만 한번 해봐. 여기가 얘가 전체 5m잖아. 그럼 2.5m 딱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들을 쭉쭉 내려서 요 거리만, 여기서부터 거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힘을 연장선을 쭉쭉쭉 그은 다음에 그 거리
힘이랑 거리만 곱해버리면 금방 된다. 요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요 막대 자체가 EM이거든, 질량이. 근데 걔를 딱 중간에, 딱 정중앙에 EM짜리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는. 선생님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 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 다음 페이지. 역학적 평형, 아까 얘기한 거야.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 자, 이렇게 바퀴가 있고 점이 3개가 있는데 점 3개에서 다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거면은 이렇게 가겠지. 회전해, 안 해? 안 하겠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병진 운동이라 그래. 병진 운동. 모든 점이 동일한 변위가 생기도록. 변위는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인데 그냥 모든 점이 동일한 위치로 변했다 이 얘기야. 병진 운동. 그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얘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 느낌이야. 회전운동은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얘가 저절로 이렇게 돌겠지. 그게 회전운동이야. 그래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구분할 거고,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이 R자임이 0인 상태라서 병진운동 변화가 없는 상태야. 정지 또는 등속도. 요거 자체가 정지하거나 등속도한 상태.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은 이 돌림힘이 0이라서 회전하지 않는 상태 또는 등속 회전하는 상태. 자, 중요한 게 역학적 평형. 이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 모두를 만족하는 거를 역학적 평형이라 그래. 그래서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게 이동하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연립을 2가지 할 수 있다. 뭐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으로. 이게 뭔 의미인지만 이제 알아보고 끝내자 오늘. 자, 밑에 문제 좀 볼게. 정삼각형이 있고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볼게. 회전축이 중심 O에 있다. 여기 있어. 얘들아, 회전축에서 작용하는 힘은 회전에 영향을 안 미쳐. 알겠지? 그래서 얘는 회전은 신경 안 쓰고 일단 이거부터 보자. 자, 얘들아, 왼쪽으로 몇 F야 합치면? 2F다, 그치? 오른쪽으로 2F지. 그러면 왼쪽 오른쪽 쌤쌤이가 되지. 그래서 얘는 병진 운동은 안 해.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회전은 하겠지. 왜냐면은 회전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회전에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이 2개가 여기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만 해석을 좀 하자고. 두 번째 삼각형. 자, 일단 병진부터 볼 건데 위로 EF, 밑으로 EF니까 움직이지 않겠지. 그래서 병진 운동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나? 그리고 회전은, 자, 일단 얘가 회전축에 작용하니까 회전을 안 시킬 테고,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 요거와 요게 싸우는 건데, 요 힘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고 얘는 반시계 방향 돌리는 힘이지. 연장선 기법을 써서 쭉 연장선 내려
거리가 RR. 동일하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F 곱하기 R. 반시계 방향 가는 게 F 곱하기 R이라서 둘이 같지. 그러니까 얘도 회전을 안 한다. 이게 바로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병진 운동도 안 하고 회전 운동도 안 하는 딱 정지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른 거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요것만 하고 끝내자. 자, 회전축이 여기 있고 일단 위로 3F고 밑으로 1F니까 병진은 위로 가겠다. 그치? 위로 움직여. 합력이 위로 2F니까. 그리고 회전은 회전축으로는 얘는 회전축 작용하니까 쓸 필요가 없고 회전에 대한 얘기야. 회전. 얘는 시계. 얘도 시계네. 그러니까 시계. 이런 식으로만 해석할 줄 알면 돼.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풀 문제는 회전은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역학적 평형을 이룬 상태에 대한 얘기를 연립방정식 세우는 걸 할 거야.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쉬고 얘들아 하이탑 잠깐 펴볼래? 숙제만 좀 내줄게. 그 다음 시간까지 하이탑 요거 교재, 요 개념 교재야. 하이탑 그 기출픽 이런 거 아니고 하이탑 요거랑 사서 7권만 사오면 돼. 아니, 7권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 완자 그 2개만 가져오면 되고 이번에 하이탑은 여기 21쪽까지만 풀어. 9문제 한번 풀어봐. 21쪽까지. 그리고 완자 없으면 그냥 적어놔. 완자 숙제도 낼게. 완자 숙제는 12페이지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18페이지 하고 21에서 24까지 다시 할게. 적은 사람은 이제 가. 고생했어. 12페이지 18페이지 21에서 24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도 괜찮아. 풀어오면 쌤이 중요한 문제들 좀 풀어줄게. 수업 때. 그리고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